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쟁점별로 케이블카 사업자 측과 환경단체 등 반대 측의 주장이 어떻게 대립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한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사업자 측은 얼마 전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8월 말 환경 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7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성. 케이블카 상류 정류장이 급경사지인데다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사업자 측은 상부 정류장의 경사도 분석은 이미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쳤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와 공법이 적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노선. 반대 측은 현재의 노선이 6년 전 환경청이 부적합하다 결론 내린 노선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과거 노선과는 70m 아래로 떨어져 있는 다른 노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셋째는 케이블카 탑승객의 이탈 우려. 반대 측은 상부 정류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개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 측은 상부 정류장은 완전한 폐쇄형 구조로 탐방로 데크 높이도 당초 2m에서 3.2m로 높여 탑승객들의 이탈 가능성을 완전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경제성. 반대 측은 현재 운영 중인 41곳의 국내 케이블카 중 흑자를 내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며 향후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거라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 측은 사업성이 충분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케이블카가 설치돼도 교통 약자들이 얻는 편의는 제한적일 거란 반대 측과 달리 사업자 측은 교통 약자들의 호응이 클 거라며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케이블카가 들어서더라도 경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대 측이 우려하는 건 생태계 파괴.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케이블카 계획 노선은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온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사업자 등 찬성하는 쪽은 구체적 논리와 근거가 있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반대하는 쪽 역시 반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지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는 위원장인 안승대 행정부시장과 폭력대책지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대책안에 대한 기관별 주요 사업과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울산시 학교폭력 예방대책안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비전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 3개 전략 2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폴란드 해군 잠수함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포럼에 폴란드 해군의 주요 파트너사로 참가한 HD 현대중공업은 폴란드 해군 현대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방안 세션에서 폴란드 해양안보 과제와 해군 방위산업체 발전을 위해 제언했습니다. 3조 3,500억 원 규모의 폴란드 해군 차기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에 참여 의향서를 낸 현대중공업은 폴란드 해군의 요구와 현지 조선산업 발전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맞춤형 잠수함 솔루션을 제시했다며 오르카 프로젝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20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노조는 지난 13일 올해 기본급 15만 9천 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중구청이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병영 1원 발전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용역 대상 지역은 중구 서동과 동동, 남해동 등 병영 지역 일원입니다. 중구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을 도출하고 지난해 지정된 중구 태화 역사문화특구 특화 사업과 연계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고해상도로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정밀 3D 모델링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주경돈 교수팀은 점을 찍어 형태를 그리는 점구름 방식과 상자 안에 물체를 그리는 격자 방식의 데이터를 합쳐 물체의 형상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파손된 문화재의 형상과 질감을 정확하게 표현해 원형을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 가운데 학군이나 교통, 주변, 환경 등에 있어 인기를 모아왔던 대표적인 지역이 남구 옥동일 겁니다. 하지만 도시화된 지 오래다 보니 각종 현안 문제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요즘 이 옥동 일대의 주요 도시 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남구 옥동 일대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빠른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옥동에 추진 중인 개발 사업들은 옥동 도시재생 사업과 교통체계 개선 사업, 도로 확장, 그리고 군부대 이전 등이 꼽힙니다.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개방을 할 거고, 그다음 옥동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완료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울산대공원 정문 해전교차로에서부터 한신휴플러스 사거리 일대 주택가에는 주민들의 보행권 개선을 위한 안심이음길 조성 공사가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고업타 로터리 인근 올림푸스 골든 아파트 1호는 도로 표기 협소에 통행 차량 불편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 위험 등으로 주민들의 도로 확장 민원이 잦은 곳입니다. 울산시는 이곳에 9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도로 확장을 추진합니다. 옥동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도 추진됩니다. 문수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65억 원을 투입해 고업탑 방향에서 2회로 남산터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개선합니다. 당초 옛 울주군청사 부지는 추진 예정이던 다목적 복합 건물 조성이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전면 중단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곳에는 임시로 209면 규모의 노예 주차장이 조성 중입니다. 옛 울주군청사 부지에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달 말 완료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또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어울림 복합센터도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 상담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입주합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울산시와 국방부 간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이후 각종 행정 절차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7년까지 옥동 군부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2023 회계 연도결산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손명희 의원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가졌습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어제 4차 회의를 갖고 원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현재 울산 서생에 2기의 원전시설이 가동 중이며 향후 2기가 신설 예정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원전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 원전특위는 오는 7월 12일까지인 활동 기간을 내년 7월 12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오는 7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이영혜, 백현조, 이성룡 의원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는 제15회 의수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수상 의원들은 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제8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품격 높은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사노조가 울산시 교육청에 학교 갑질 신고자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갑질 피해 신고자의 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지만 수일이 지나도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신고자는 피신고자와 같은 학교에서 여전히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청의 갑질 근절 추진 계획에도 여전히 노조의 갑질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와 함께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15분쯤 남구 묵어동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층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2층에 있던 거주자 3명이 대피했고 대피 과정 도중 6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구 주전에 해양체험공원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환경적 변수 때문에 피크닉장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해양체험 콘텐츠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적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해양체험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동구청은 이곳을 해양체험공간이 아닌 피크닉장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해양체험을 하기엔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양체험 사업으로 하기에는 파도가 심하고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안 하는 걸 보시면 되고 바다에 투입된 거 사업비를 날린 거 아니냐. 그렇죠. 틀린 바는 아닙니다. 동구청은 당초 높은 파도를 막기 위해 방파제 설치를 계획했지만 어민들의 반대로 위치를 먼 바다 쪽으로 옮겼습니다. 파도가 예상보다 높게 일자 해양체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양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약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의회 차원에서는 그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 사업 시작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는. 궁여지책으로 계획한 주전 보미탕 피크닉장은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 환경적인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주군이 여름철 공원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문을 여는 물놀이장은 가원공원 등 기존 물놀이장 3곳과 올해 새롭게 조성된 서중공원과 미리내공원, 진이공원 등 모두 6곳입니다. 이 중 진이공원을 제외한 물놀이장은 오는 29일 개장하며 다음 달 21일까지는 주말만, 다음 달 23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는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1주 빠른 것입니다. 말라리아 원충을 가진 매개 모기에 물린 경우 고열, 오한,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모기 개체수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위험지역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제2차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용자 규모는 150억 원으로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업체당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마당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습니다. 울산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은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응급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안정적 혈액 공급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9일 개최된 헌혈 행사에는 49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 정수장은 자체 개발한 공법을 고도 정수 처리 공정에 적용해 1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기존의 천상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자 시설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오존가스 인젝션 수중 방사형 오존 처리 공법을 자체 개발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번 사업으로 기존의 노후 오존 처리 시설 재시공 비용에 소요되는 공사 비용 15억 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향후 운영비를 매년 30% 이상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